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낮에도 25도를 밑돌며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9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흐리겠지만 그만큼 날은 선선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17.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24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도 조금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2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포항과 영덕, 울진이 23도, 경주 24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한낮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인 모레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항과 경주에만 매장되어 있는 광물인 벤토나이트가 최근 의약품 원료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10조 원이 넘는 기능성 점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생산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구룡포읍에 있는 한 노천 광산입니다.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캐내고 있는 광물은 지역에서 떡돌이라고 불리는 벤토나이트. 광물이지만 워낙 물러서 손으로 긁으면 비누처럼 일어나고 채칼로 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이 벤토나이트는 땅에서 나는 치즈 혹은 지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벤토나이트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생대 제3기 지층인 포항과 경주에서만 채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물용 흡착제나 비료 등으로 헐값에 팔리거나 머드팩 재료로 썼는데 이제는 귀한 몸이 됐습니다. 연간 200톤 규모의 기능성 점토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항에 준공되면서 벤토나이트를 의약품과 화장품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메디컬 기능들 이런 거를 찾아줌으로써 가치를 창출해주는 일까지 저희가 연계시키고자 하는 게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벤처기업 두 곳에서 벤토나이트를 이용해 간암 치료제와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등 신약을 개발 중인데 동물 실험에서 특별한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아 벤토나이트를 이용한 신약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말쯤 이제 끝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미국 FDA에 신약 허가 임상 시험을 위한 IND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벤토나이트와 제올라이트 등 기능성 점토가 인기를 끌면서 이와 관련된 의약품과 화장품 시장 규모는 10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저기 널려 있는 흔한 떡돌이 고부가 바이오 산업 재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포항시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주말 동안 모두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외국인 확진자 수가 13명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검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7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포항 지열발전소 부지에 지열지진연구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산자부는 실시 설계비 7억 원을 들여 지열발전 부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진 단층 등을 연구하는 지열지진연구센터 건립 계획을 밝히고 이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실시 설계에 들어가 2024년쯤에는 지진연구센터가 완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울진 한울원전 4호기 정기검사 결과에서 경락 건물 콘크리트 체온 불량과 부식이 발견됐고 증기 발생기 이물질 400여 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원전 경납 건물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을 막아주는 내부 철판의 콘크리트 미체움이 한 건 확인돼 보수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락 건물 상부돔, 내부 철판 부식도 75건 확인됐고 증기 발생기 내부 이물질 검사에서도 이물질 423개가 확인돼 제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저녁 7시 10분쯤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영무선 부두에 있는 1,100여 톤 공사작업 부선이 침수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해경은 선미 골재 1,000톤과 시멘트 40톤 등을 모두 부선에서 꺼내고 해상 오염을 막기 위해 유류 저장 탱크를 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청년위원장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 사건은 8월 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달 전쯤 발생해서 대구시당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양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7월 30일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청년위원장 자리에는 43살 A씨가 뽑혔습니다. 추경호 대구시당 위원장은 반드시 정권 창출에 선봉에 서야 한다고 말하며 위원장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국회의원 예비 후보이던 2016년 A씨는 추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청년 CEO 자격으로 축사를 할 정도로 추의원과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장을 받은 바로 사흘 뒤인 8월 2일 청년위원장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달서구 대학가 인근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해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A씨는 4.4k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이곳 본인 집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였습니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나쁜 마음을 먹어가지고 잠깐 조금 운전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적발이 됐습니다. 계속 소화리 하면서 그냥 가속하고. 그러나 2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A 위원장에 대해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당 홈페이지에 A 위원장을 규탄하는 글이 계속 올라왔지만 모두 삭제됐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A씨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쉬쉬해왔다는 말이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A 위원장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달서구의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음주운전 몰이가 이어져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한옥을 건축하면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전면 개정된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조례에 따르면 포항시는 한옥을 신축할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4천만 원, 수선할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한옥 준공 후 5년 동안 철거나 매매 계획이 없는 포항 시민으로 내년 1월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실물 경제 지표가 항목마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분석한 7월 중 지역 실물 경제 동향을 보면 포항제철소 조강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 늘었고 철강 산업단지 전체 생산액도 40.4% 증가했습니다. 또 수출은 전년 대비 14.3%, 수입은 43% 늘었고 경주 보문 관광단지와 울릉도 관광객은 각각 29.2%, 38.9%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중대형 유통업체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했고 건축 착공 면적은 49.3%, 허가 면적은 104.4%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최근 경북 지역 특수학교 8곳에 대한 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올해 말까지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최근 30여일 동안 8개 특수학교에서 건축물과 피난 통로 등을 살펴본 결과 외벽 누수와 방수층 들뜸 현상 등을 발견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안전 대진단 결과를 인터넷 안전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에 공개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80여 건이던 대구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2020년 26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역시 2016년 340여 건에서 2020년 44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대구에서 무면허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19명, 부상은 1,500여 명이고 경북은 사망 87명, 2,8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친환경 수소버스에 대해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지급 대상 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수소버스 보급 현황을 보면 9월 말 현재 전국 수소버스는 98대로 경남이 28대로 가장 많고 부산 20대, 전북과 충남이 15대, 광주와 울산 6대, 서울시, 대전시 4대 등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아직 수소버스가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올해 말까지 2대가 보급될 예정이고 경북 지역은 보급 계획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수소버스 확대를 위해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2023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과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긴급경영 안정자금 9억 원과 피해 복구자금 16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설이나 생물 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으로 12월 말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 중인 어업경영 자금에 대해서도 피해율에 따라 1, 2년간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자연재해 대비 예산이 올해보다 6% 늘어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재해 예방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절반씩 1,924억 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6%, 금액으로는 107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1,082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312억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231억 원 등입니다. 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과 빗물 저류시설 설치 사업,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흐리겠지만 그만큼 날은 선선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17.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24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도 조금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2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포항과 영덕, 울진이 23도, 경주 24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한낮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인 모레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